안녕하십니까. 4주차 주식회사 설립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설립에 하기 전에 자본에 관한 원칙이 주식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식회사 자본에 관한 것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정관 작성 이런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본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이 자본이 회사에 유일하게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든가 합자에 있어서는 무한책임 사원이 인적 책임을 무한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본이 없게 되면 이러한 인적 사원의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에 관한 원칙이 중요하다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투자한 주주, 즉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주식 금액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실제로 돈이 들어와 있는 그 금액이 회사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본은 우리 상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관에 발행할 주식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발행할 회사 설립함에 있어서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은 정관에 발행할 예정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액면 주식만 인정하기 때문에 한 주당 100원 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발행한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액을 정하게 되면 자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주에 5천원짜리를 만 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주주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이 주식을 이렇게 투자한 자, 주식을 투자한 자로서 이 주금액에 대한 이 납입 의무만을 부담한 자로서 더 이상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굳이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예컨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망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여러분 집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의 삼성전자 주식 100주만 포기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유한 책임인데 그것은 회사의 채권자는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삼성전자에 들어와 있는 돈만 가지고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에 관한 원칙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상법에는 이 자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정관에는 자본은 기천관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이 발행할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 금액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해서 자본이 나오는 거지 자본이 얼마다 이렇게 몫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최저자본은 우리나라는 현재 5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자본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에 관해서는 입법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총액 인수주의와 수권자본주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액 인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가 설립할 때 정관에 예컨대 자본금 1000억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추가로 100억을 더 증자를 하고 싶다. 100억을 더 발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관을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정관을 바꿔야 됩니다. 정관은 회사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쉽게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정관에 1000억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회사 채권자는 확실하게 이 회사는 1000억이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사는 매번 자본금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좀이라도 늘리려고 하면 그때마다 주주를 소집해서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해서 주주총회를 개최를 한 다음에 특별계를 받아서 특별계를 받아서 이 정관을 변경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회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까다롭겠죠. 그 다음에 특별계도 요건이 엄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통결의가 있고 특별결의인데 보통결의는 찬성한 주주 2분의 1이고 그게 전체 발행 주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되는데 이 특별결의는 3분의 2, 출석한 주주 3분의 2고 그게 전체 발행 주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통결의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쉽게 주주총회에 모이지 아니할 경우는 이러한 정관 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을 예컨대 단 1억만 더 늘리고 싶어도 이 정관 변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총액인수제도라는 것은 정권의 기재사항이고 회사 설립 시에 자본 총액에 해당되는 것을 주식을 인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경우는 증자할 경우는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증의 특별계를 변경하는 거고요. 수권자본제도는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얼마라고 이렇게 딱 하고 있지는 않고 발행할 주식 총수만 기재를 합니다. 그게 예컨대 우리 회사는 자본금을 1억 주를 발행하겠다라고 규제를 해놓고 실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일정 수만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상법에서는 이 4분의 1주 그래서 2,500만 주 이상만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3은 즉 7,500만 주는 나중에 이사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해서 증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사의 결의만으로도 이 증자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인수주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주식회사 운영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식 또는 유럽식의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수권자본제도 이것은 뭐냐면 미국식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권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자본주의들, 이건 다시 말하면 총액인수주의하고 수권자본주의들 비교를 해보면 자, 확정자본주의는 대립법계고 수권자본주의는 영미법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본 확정은 자, 설립 시에 이미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설립 시에 일부만 확정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 이상. 예컨대 주식회사 자본금이 1,000억이면 1,000억이면 2,500만 원 이상 2,500만 원인가요? 250억이죠. 250억 이상만 주식을 발행하면 되고 추가로 나중에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자본 충실을 할 수 있고 회사 채권자를 굉장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주권자본제도는 이사의 계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편리합니다. 회사 설립이 용이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4분의 1 이상만 있으면 회사가 쉽게 설립할 수 있는 거죠. 자금 조달은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죠. 이사의 결의로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나 이때는 이사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이사의 결의사항이고 만약에 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총수를 전부 발행해 버렸다. 그런 경우는 새로 할 경우는 정관을 변경해야 되겠죠. 이때는 물론 정관 변경에 관한 거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권자본주의에 해서는 이 전체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만 발행을 했다가 이만큼 나중에 추후에 이사의 결의로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에 관한 원칙은 우리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자본에 관한 3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원칙이 3원칙인데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 확정, 자본 유지 또는 충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불변, 이거는 자본 감소 제한의 원칙이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본의 의의라는 것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설립 시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 중에도 자본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자본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사 채권자 등의 유일한 담보가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첫 번째
자본 확정의 원칙은 뭐냐면 자본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회사의 자본이 정관에 의해서 확정되고 그 자본에 대응하는 주식 인수가 되고 그만큼 돈이 회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권 자본주의 하에 때문에 자본 확정 원칙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그래서 총액 인수제도 하에서는 자본이 확정되지만 수권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예컨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수 예컨대 1억 주라고 하면 이 2,500만 주의 주식만 발행할 수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발행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자본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 이상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이 전부 인수해야 되고 전액이 납입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 최저 자본금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주식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러면 4분의 1 이상과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하려면 여러분들이 5천만 실제로 회사 설립함에 있어서는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중에 증자를 용이하기 위해서 정관에 이 발행할 주식 총수를 기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나치까지 기재가 가능할까요? 예, 물론 2억까지 가능하겠죠. 2억의 4분의 1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는 2억 나치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4분의 1 이상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하면 나머지 4분의 3에 대해서는 1억 5천에 대해서는 이사의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본유지, 충실, 구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가 설립된 후에 회사가 존속 중에 그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회사가 이만큼의 자본금이 있다라고 하면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설립돼서 계속 이렇게 존속하는 중에 자본금이 이만큼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즉 그래서 자본유지, 충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이익배당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회사의 자본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자, 요만큼의 이익으로서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자, 회사에 들어와 있는 돈 요만큼을 가지고 추가로 더 배당을 해줬다. 배당 재원으로 써버렸다.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이 이만큼 어떻게 됩니까? 훼손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없다. 즉 회사에 있어서 이익배당은 어떻게 된다? 이익배당 가능한 금액, 즉 자본금을 훼손하지 않고 적립된 금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무슨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거다? 자본유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 주식의 할인 발행. 예컨대 한 주에 5천원짜리 주식은 5천원짜리 이상으로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7천원을 발행하게 되면 5천원은 뭘로 갑니까? 자본금으로 가죠. 그 다음에 2천원 뭘로 가죠? 적립금으로 가죠. 자본준비금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나중에 회사의 적립금도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5천원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훼손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3천원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천원이 자본금 비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을 훼손하기 위해서 액면 미하로 액면 미달 발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게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 미달로는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때 우리 IMF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 주식이 한 주에 5천원짜리가 5천원 이하로 많이 갔습니다. 예컨대 2,700원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증자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컨대 시장에서 액면가가 5천원짜리입니다. 액면가가 5천원짜리고 시장에서 현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만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증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30% 할인해서 7천원에 증자를 하게 되면 7천원에 증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 증자를 받아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3천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자를 참여합니다. 그런데 액면가가 5천원짜리인데 시장에서 현재 3천원이다. 근데 액면가 이하로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을 5천원 했다. 여러분 주식 인수하겠습니까? 주식 증자에 참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시장에서 3천원을 사면 되는데 왜 5천원 주고 삽니까?
인수를 안 하잖아요. 그럼 회사는 돈이 필요해서 자본을 증자하고 싶은데 돈을 주주로부터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고 타인 자본을 쓰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회사의 부채가 쌓여가게 되고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악재가 계속 경영 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97년도 말 98년 선거 개정 때 이 5천원짜리를 얼마로 했냐면 100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고 이것은 주식수 5천주가 100주 곱하기 50개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 한 주당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액면 할인 발행도 액면 미달 발행도 이 자본 충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상계 금지는 뭐냐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을 납입함에 있어서 돈을 예컨대 회사에 X가 갑이라는 회사에 설비를 대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빚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주식을 증자하니까 갑이 주식을 공모를 하니까 X가 여기서 주식을 1000만원어치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돈을 안 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갑의 회사에 대해서 1000만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쌤쌤이 시키자. 즉 상계시키자고 하는 거죠. 그때 이거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1000만원 주식을 인수하면 1000만원을 납입하고 네가 1000만원 받을 거는 1000만원 받을 건 따로 받아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1000만원 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즉 자본을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기인과 이사의 인수 및 납입담보 책임은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발기인이 이 인수라든가 납입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태 설립사항은 뭐 현물출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재산의 과다평가를 막음으로써 이 자본의 원칙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불변의 원칙은 뭐냐면 자본 감소 제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본이 100억인데 이거를 10억으로 줄여버린다. 그러면 회사의 채권 제한은 굉장히 불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 제한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의 자본액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와 채권자 보호조차 등 엄격한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감소할 수 없다. 그런데 자본을 이렇게 증자시킨다. 예컨대 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증자시킨다. 이거는 회사 채권자한테 전혀 불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본 증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 감소의 경우에만 제한이 된다는 점, 이 점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 증가는 이사의 결의만으로서 가능하고 이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어느 경우에만 자본 감소의 경우에만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수권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수권 자본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액면 총액, 정관에 기대어 있죠. 예컨대 1억주. 설립 자본은 뭘까요? 실제로 회사가 설립하면서 발행한 자본. 그래서 수권 자본주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도록 하겠죠. 예컨대 2분의 1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회사가 2분의 1 이상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 자본이고 발행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 현재의 액면 총액을 말하는 거겠죠. 미발행 자본은 이제 전체 발행 수권 자본 총수에서 그 발행 자본을 뺀 거죠. 예컨대 회사의 자본금이 1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억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발행할 때는 이제 설립 자본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4분의 1이니까 중간에 한번 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본금이 1억이 됐죠. 이게 현재 발행 자본이고 이게 수권 자본이고 이게 수권 자본입니다. 수권 자본, 설립 자본, 발행 자본. 그런데 이제 얼마를 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나요? 1억을 더 발행할 수 있죠. 이거이 바로 미발행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은 회사는 최저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처럼 이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의 구성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니까 발행의 구성단이면서 또한 뭐냐면 주주권을 의미한다. 회사가 가지고 즉 회사에 대해서 주주가 갖고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주주총회 가서 몇 개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100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단위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때 주주의 권리라는 것은 자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본의 유한 책임. 자, 자본의 유한 책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출자한 한도, 출자 의무만 주고 그 출자에서 한도의 책임을 진다라는 것. 따라서 정관으로 주주에게 강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추가로 돈 얼마씩 내라. 강제를 할 수 있다. 당신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100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돈을 10%씩 더 출자를 해야 된다. 강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의사에 반해서 주식의 인수 가액을 초과해서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까지는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사원으로서의 회사 또는 회사 채권자 등의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뭐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무를 지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관이라든가 주주총 결의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책임은 유한 책임으로서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회사의 법의 특성은 주식회사는 얼마나 많은 주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채권자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있죠. 그래서 이해관계인 중에는 뭐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국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 있고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도 아주 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권리관계를 유리하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행법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유대관계가 약하죠.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법규로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법을 내용을 구체로 보시다 보면 일정한 사항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회사의 그 정보안에 보면 뭐 공고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사의 공고, 여러분들이 뭐 경제신문을 보게 되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 뭐냐면 나중에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 이 증권 거래 관련해서는 증권거래법이라든가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이 증권거래 관련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공시를 잘못한 경우는 뭐 거래소에서 상장을 폐지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금감원의 금융감독원의 이 공시 시스템, 즉 DAT라고 하는데 dat.go.kr을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이 각 회사별로 여러분들이 회사 코드를 치시면 그 회사에 대해서 공시사항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다음 회사는 개인이 아니죠. 주식회사는 특히 단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할 게 필요하고 그래서 뭐 회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소송으로서만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주주총회라든가 회사 설립이라든가 신주 발행, 자본 감소, 합병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무효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송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 인수라든가 이 발기인에 보면은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이 형사적인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이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컨대 뭐 발기인, 유사발기인 업무 배임죄라든가 횡령죄 이런 여러 가지 형법적인 내용들이 회사법에 벌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제재도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 주식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문제. 이번에는 이 자본에 관한 걸 떠나서 이제 회사의 설립을 보겠는데, 먼저 회사의 설립 절차를